탁 트인 공간에서도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자문하며 스스로를 낯설게 여긴 적은 없으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보다 세상의 소리와 감정을 더 깊이 포착하도록 설계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낸 명확한 사실은 인구의 상당수가 지닌 이러한 기질이 나약함이 아니라 고유한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깊은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상황 속에서도 무심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듯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편안히 음악을 듣기도 하죠. 반면 당신의 내면은 복잡하게 얽힌 정보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며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에게는 남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섬세한 감각이 존재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교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뇌는 주변의 현실을 일반적인 주파수와는 다른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의 뇌에는 일종의 내장형 필터가 있어 마치 특정 소음을 걸러주는 장치처럼 일상 속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합니다. 복잡한 대중교통에 몸을 실으면 뇌가 자동으로 불필요한 대화나 시선, 다양한 냄새를 무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뇌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고화질 영상과 생생한 입체 음향으로 기록하듯이 받아들입니다. 1996년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명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고감도 특성, 즉 Highly Sensitive Person, HSP입니다. 이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당신의 뇌는 단순히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깊이 흡수하고 통합합니다. 오가는 대화의 파편 하나하나, 얼굴 표정의 미묘한 변화, 심지어 공간을 채우는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까지 모두 말입니다. 다른 이들이 작은 컵에 담긴 물을 조심스럽게 마실 때 당신은 거대한 샘물 전체를 들이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잠시만 머물러도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목할 점은 당신이 이러한 특성을 지닌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러한 고감도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100명 중 최소 15명은 당신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2억 명 이상이 해당됩니다. 이는 어떤 결함이나 장애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하나의 지능적인 전략입니다. 실제로 생물학자들은 다양한 동물종에서도 이러한 민감한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깊은 정신적 피로는 나태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산책을 즐길 때 당신은 고된 마라톤 경주를 완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민한 인지 능력 덕분에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족민들이 덤불 속에서 나는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놓칠 때 당신과 같은 민감한 이들이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민함 덕분에 조상들은 위협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지나치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발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이러한 기질은 결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한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대인관계 활력 게이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처럼 당신이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활력 게이지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재충전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임에서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이 결코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나머지 전략들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왜 세상을 이토록 깊이 경험하는지 뇌과학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가 힘든 본질적인 이유는 단순히 소란스럽고 혼잡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서적인 피로감 때문입니다. 큰 모임에 참석하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곤 합니다.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로 미소 짓고 요즘 어때? 라는 피상적인 질문에 괜찮아라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 누구도 완전히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거짓된 분위기를 곧바로 간파합니다. 미세한 표정의 움직임, 목소리에 배어있는 긴장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들까지 모두 파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밈없이 솔직하지 못한 상황과 가식이 불편한 것입니다. 날씨 이야기나 뻔한 안부, 특별한 의미 없는 가벼운 대화가 당신에게는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형식적인 모임 10번보다 새벽 2시에 나누는 깊고 진실된 대화 한 번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겉으로 드러나는 소음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갈망합니다.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천 명을 자랑하고 피상적인 인맥 쌓기에 열광하는 세상에서 이는 매우 희귀하고 특별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는 깊은 대인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얕고 폭넓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보다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더욱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교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깊이와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서너 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비사교적인 태도가 아니라 현명한 지혜입니다. 당신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시간입니다. 그곳에서는 가면을 쓰거나 자신을 걸러내거나 타인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화학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뇌 속에는 도파민이라는 보상과 관련된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뇌에서 이 도파민이 마치 불꽃놀이처럼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는 에너지를 샘솟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2차 가자고 제안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집에 가고 싶은데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라며 진심으로 아쉬워합니다. 반면 당신은 이미 1시간 전부터 시계를 슬쩍슬쩍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뇌 과학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의 뇌는 외향적인 사람들과 정반대입니다. 도파민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주 적은 양으로도 금방 과부하가 걸립니다. 2002년 심리학자 마티 올슨 레이니 박사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도파민에 덜 민감하여 많은 양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소량의 도파민만으로도 쉽게 과도한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뒤차까지 가자는 말에 정신적으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제 더 이상은 무리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무엇으로 행복을 느낄까요? 바로 자세틸콜린이라는 또 다른 화학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심도 있는 사유, 성찰, 그리고 고독을 통해 보상감을 느끼게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군중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지만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가장 명료하고 깨어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금요일 밤 9시, 친구들이 시끌벅적한 클럽에서 신나게 즐길 때 당신은 집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영상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천국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당신의 뇌가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뇌가 화학적으로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조용히 책 읽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그것은 전혀 이상한 취향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바로 그 순간 최고로 만족스러운 행복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사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깊이 있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본능적인 경향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뇌는 인지 및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과 다른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이 외향적인 사람보다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이는 복잡한 사고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네트워크가 더욱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당신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쏟아낼 때 당신은 조용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되나요? 그 한마디가 프로젝트 전체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쳤던 치명적인 문제점을 당신이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전두엽이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혼자 앉아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의 뇌는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깊이 사유하고 분석하는 중입니다. 이는 고립된 행위가 아닙니다. 뇌가 수많은 정보를 정리하고 내면화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에 가장 큰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한밤의 드라이브, 새벽 6시에 텅 빈 카페, 자신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숲속 산책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은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드디어 쉬면서 에너지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혹시 모임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모두가 웃고 있는데도 왠지 모를 긴장감을 감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고감도인들이 지닌 뛰어난 정서적 공감 능력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합니다. 2014년 아세베도 연구팀이 이를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고감도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인지할 때 뇌의 공감 영역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중교통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스트레스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불편함, 맞은편 사람의 짜증, 뒤편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까지 동시에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알아챕니다. 저 사람, 지금 화가 났구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 것, 입꼬리가 살짝 내려간 것,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 것 등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미세한 신호들을 당신은 모두 포착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당신을 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꿰뚫어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정들을 읽어내고 미처 말하지 않은 것들까지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특별하고 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한 학생들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회사에서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팀워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왜 친구가 정리라며 염려하셨을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좀 더 활발하게 행동해라, 사람들과 어울려라,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요? 하지만 당신은 바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를 뿐, 결코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모임에 필수로 참석하는 것, 행사에 참석한 인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명절 친척 모임, 동호회 정기 모임 등 이 모든 것이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틀에 당신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솔직해져 봅시다. 친구들이 주말에 만나자고 할 때
당신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나만 왕따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대학교 때 오리엔테이션에 가지 않으면 사회성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까 봐 억지로 참여했습니다. 직장에서 모임에 불참하면 팀워크를 해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완전히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당신은 매일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지금 이 순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외향적인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조용한 것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할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기를 바라는 것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과 깊이 마주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이 회식을 피하는 것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의미 없고 피상적인 시간이 싫은 것입니다. 모든 모임에 나타나지 않으면 비사교적이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공간보다 조용한 곳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고요함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결코 지루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자기 자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혼자만의 시간은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깊이 사유하고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느끼며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고감도 특성, HSP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감도인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교적인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될 뿐입니다. 또한 나약하거나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오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느라 뇌가 끊임없이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질병이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성격적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당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의 대인관계 활력 게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당신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활력 게이지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재충전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임에서 미안하지만 먼저 가볼게라고 말하는 것이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미리 탈출 경로를 설정하세요.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할 때 1시간 정도만 있다가 가볼게요.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라고 미리 양해를 구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 필요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부담감도 줄어들고 괜한 미안한 마음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에너지 충전 방법을 찾아내고 매일 실천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른 새벽 산책에서 평화를 얻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매일 30분이라도 반드시 확보하세요. 넷째, 대인관계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세요. 필수 모임, 직장 공식 행사, 가족의 중요한 경사 등 꼭 참석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완전히 지쳐도 참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 다음 날 하루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재충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선택 모임, 친한 친구들과의 만남, 팀 회식 등 선택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에너지가 절반 이상일 때만 참여하고 1시간 정도 후에 먼저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유 모임, 동호회나 단순 친목 모임 등 불참해도 관계에 큰 지장이 없는 것들입니다.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만 참석하세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유형을 분류하면
무조건적인 회피나 무리한 참석이 아닌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당신만을 위한 충전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실의 한쪽 구석이든 침대 옆 작은 공간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하나, 편안한 쿠션 하나, 이어폰으로 듣는 좋아하는 음악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 공간에 있는 동안에는 소셜미디어나 메시지 앱을 확인하지 마세요. 오직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30분, 이 공간에서 당신의 활력을 재충전하세요. 그리고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으세요.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같이 있어도 각자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봐도 괜찮은 사람, 왜 말이 없어? 라고 묻지 않는 사람,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도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며 편안하게 이해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단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당신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과 같은 민감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이나 사회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활기차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당신은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위험 요소는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그 한마디가 프로젝트를 파국에서 구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문제점을 당신은 명확하게 보거든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추진력을 주는 가속 페달이라면 당신은 안정적인 제동 장치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어떤 조직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을 변화시킨 위인들 중 상당수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깊이 사유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혼자 산책하며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빌 게이츠는 지금도 1년에 2번 생각 주간을 가지며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시간을 보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깊이와 통찰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임에서 먼저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의 뇌가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충분해. 더 이상은 힘들어.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당신은 진정한 번아웃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감도인들은 휴식 상태에서도 뇌의 특정 영역 간 연결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강했습니다. 특히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영역 사이의 연결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당신의 뇌가 경험을 더욱 철저하게 처리하고 미래를 위해 더 세심하게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을 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길대일 관계에서는 훨씬 더 깊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 수십 개보다 진심이 담긴 관계 서너 개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본질적이고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얕고 많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당신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 수천 명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조용한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린 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가치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빠르고 시끄러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 혼란스럽고 피상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천천히 사유하는 사람, 깊게 느끼는 사람, 진정한 가치를 찾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